집중해! 우린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수능영어 김혜린입니다. 자, 오늘 2027학년도 고3 6월 학평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6평 시험 본 친구들 너무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 아마 영어 시험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과 오늘 한번 우리 6평 시험에서 빈칸 순서 삽입 유형 순서대로 한번 같이 풀이해보고 우리 6평이 끝났으니까 또 수능 시험 전까지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바로 들어가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1번 유형의 질문입니다. 우리 빈칸 유형에서 한 단어 들어가는 유형의 그런 지문인데 아마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어 내려갔을 때 들었던 판단할 수 있었던 답의 근거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추론을 했어야 되는 그런 지문의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늘 하던 대로 빈칸 먼저 문장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늘 하던 듯이 빈칸은 항상 빈칸 문장 먼저 보고 우리가 지문에서 뭘 찾아 나가야 되는지 타겟팅 먼저 해보자는 거야. 자, conservationist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 우리 conservation 하면 보존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 이런 보존주의자들은 acknowledge change, 우리 변화를 인정한대. 자, 하지만 뭘 시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try to. 자, 변화는 인정하지만 주안점 두는 건 어딘 거야? try to manage it. 그것을 다루는 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change가 되겠죠? 자, 이 변화를 다루는 걸 하려고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자,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라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prolong 하면 연장하다라는 뜻이지. 자, 뭘 연장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서. 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빈칸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conservation. 이 보존주의적인 자들의 측면에서는 뭘 하려고 한다? 빈칸하는 상태를 연장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로 진행이 되고 있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를 연장하려고 하는지,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네.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Ever since the early enlightenment, 자,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have been closely related라고 했어. 자, 지금 우리가 등장했네. conservation 등장했는데 누구랑 같이 등장했어? preservation이랑 같이 등장했어. 그 말은 즉슨 얘네 두 개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이 조금 돼. 근데 첫 문장에서 뭐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냐? 그 둘이 have been closely related, 상관이 있다, 연관성이 밀접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 자, 근데 taken as near synonyms, 어떤 유사적인 측면에서, 유사점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의 의미는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는 건 뭐야?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아, preservation이랑 conservation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진행을 하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보이는 거지. 자, 그들의 의미가 뭐 하는 거다? maintain 하는 거래. 유지하는 거다. 자, preservation이나 conservation은 어차피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하면 의미상으로는 같거든. 근데 지금 얘네들을 굳이 구분해서 그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짚어주는 거지. 유지하는 거래. 뭘? object or system. 자, insofar 하면은 사실 우리 이거 그냥 as much as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가능한 한 and its present state,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얘네 둘의 공통점이라고. preservation이랑 conservation에. To protect it from change. 변화로부터 방어하는 거죠. 자, usually for contemplation, research, display, and perhaps blah blah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지금 이 preservation이랑 conservation 공통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보니까 자, conservationist, 이러한 보존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우린 지금 얘부터 계속 우리 시의 관점이라고 접근해서 가보도록 할게. 자, who distinguish,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보니까 distinguish한데, 자, 얘들아, distinguish라고 지금 직접적인 표현이 나왔어. 그럼 우리 지금 preservation이랑 conservation 구분하는 맥락이 되겠구나라는 거 바로 잡히지.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되는 대상은 누구야? conservation의 어떠한 상태를 연장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야겠지. 근데 지금 대조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될 거라는 게 바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지문일 경우에 이렇게 대조적인 구조로 지문이 전개가 될 경우에 우리는 컨servation에 대한 근거를 잡아다가 빈칸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대조의 상대편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가져다가 빈칸에 넣을 수도 있겠지. 즉 상대편에 있는 내용들을 뒤집거나 그걸 이용해서 아 이거 반대편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답의 근거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구분을 하는 거죠. Their activities from 어디랑 구분하는데 그렇지 누구랑 구분한다고 나와? Preservation 이랑 구분한대.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은 뭐 하냐면요. emphasize 강조한다고 합니다. conservationist가 강조하는 대상이 나왔어. 뭐 강조해? restrictive. 복원주의적인 거죠. 자, 복원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한대. 그게 뭔데? restoring, 복원하는 거죠.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 for example, 블라블라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빈칸 문장에서 이러한 conservationist들은 변화를 인정하지만 뭐 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태를 연장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답의 근거로 추론해 줄 수 있는 건 뭐야? restrictive한 상태인 건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선지 가서 보면은 restrictive 있어 없어? desired, unstable, isolated, natural, delicate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을 내려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야.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야겠죠? 자, 빈칸 다음 문장 보니까 preservationist, 피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네. 그럼 이거 그냥 건너뛰고 안 읽어도 된다? 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답의 근거를 추론을 해보자는 거야. 뒤집어 가면서. 자, who may nonetheless call themselves conservationists think of themselves more as protectors. 자, 이러한 preservationist, 피해 관점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생각한대? 보호자,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대. 그리고 그들은 sometimes, 종종 뭐 한대? criticize, 비판한대요. 누구 비판한다고? C 비판한대. C 비판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그 말은 즉슨 C의 관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겠지. 뭐 때문에 비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Setting an additional priority on. 자, 뭐에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두느냐? Yield or harvest or use. 뭔데? 산출하고 수확하고 사용하는 거. 이게 지금 누구 측면? 우리 지금 컨servationist의 측면이 되겠지. 이렇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는 거야. 자,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알지. 이거는 지금 어떤 두 대상을 비교, 저울질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 C와 P, preservation하고 conservation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 비교해주고 있는 관점에 접근해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지. 그 말은 즉슨 앞에서 표현되고 있는 건 우리가 C의 측면이라고 봤으면 비교되고 있는 대상은 P의 측면이 되겠지. 얘는 뭐 했는데? interfere as minimally as possible in order to preserve the original object, blah blah. 자, 그 말은 즉슨 얘네는 어떤 식으로, preservation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한다고? 최소한으로 개입한다고. 뭐 하려고? preserve the original object. 그 원래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개입을 한대. 그럼 이거 뒤집으면은 conservation 입장에서는 개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되겠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뭐 하는 거야? yield하고 harvest하고 use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건데? restorative 하는 거잖아. 그 관점을 계속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지. as they do 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지. preservationist 하면 계속 피해 관점. 자, for example, prefer 좋아한대. 뭘 좋아하냐면 keep a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 이러한 역사적, 음악적 이러한 도구들을 어떠한 상태로 두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as found in a deteriorated state 하면은 어떠한 상태? 지금 각주에서 해석뜻 줬죠? 나쁘게 하다라는 건데 나쁘게 된 상태로서 발견되게 두는 걸 좋아한대. 누가? 피해 관점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반면에 또 누가 어떤 표현이 나와? rather than이란 표현이 나와. 뭐보다, 뭐와는 다르게 to restore or repair it for display or use. 얘는 누구 관점이 되겠어? preservation? 아니지. conservation의 관점이 되겠지. 지금 계속 대조적인 맥락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지금 제시되고 있었던 이러한 맥락에서 preservation에 대한 얘기를 뒤집어 줬을 때 conservation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맨 마지막 문장 보면은 restore or repair. 지금 우리가 잡았었던 restorative랑 같은 관점인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앞에 제시되고 있는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어? 이러한 약화된 상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네. 우리 지금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state. 자, preservation을 뒤집었을 때 conservation의 입장이 된다고 설명을 했었잖아. 그 말은 즉슨 이 상태를 뒤집으면 결국 conservation의 상태가 되겠네. 자, 약화된 상태 뒤집으면 어떤 상태야? 괜찮은 상태, 뭐 나쁘지 않은 상태, 좋은 상태가 되겠지. 그거 잡고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다? conservation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괜찮은 상태, 나쁘지 않은 상태가 들어가주면 괜찮겠다라고 잡아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빈칸 바로 가서 보니까 desired 나와 있고요. unstable,
isolated, natural, delicate 하는데 자, 아마 이 맥락을 전혀 잡지 못했으면은 그냥 restorative 하고 그것만 잡고서는 답이 뭔지 하다가 맥락 없이 고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잡았던 거 그 preservation의 관점에서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괜찮은 상태, 약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을 때 답은 몇 번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어요? desired가 들어가주는 게 적절하게 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unstable, 불안정한, 고립된, 자연스러운, delicate 하면 연약한이라는 건데 이것들은 다 옳지 않은. 즉 우리 컨servation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괜찮은 상태를 유지해서 보건적인 거.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잘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됐다. 라는 지문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31번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아주 스피디하게 풀고 넘어갔어야 된다. 32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지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빈칸의 유형의 지문이기 때문에 타겟팅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문장 먼저 들어가서 보자 이건데 사실 이 지문 딱 봤으면 이 앞에 서론과 중간 지점까지는 결국 이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거든.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 표현이지. No wonder.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말은 즉슨 이 뒤의 내용은 이 앞의 내용을 마무리해주고 결론 지어주는 내용이 이게 당연하다라고 마무리해주고 있는 문장이란 말이야. 표현이란 말이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앞쪽의 내용에 대해서 주안점을 좀 잘 두고 읽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보니까 당연하대. 뭐가 당연하냐? No wonder 하면은 당연하다라는 뜻이죠. 자, it is difficult. 어렵대. 누구에게 어렵냐?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렵다. 뭐 하는 게? 빈칸하는 게. 자, in a face-to-face group discussion. face-to-face 하면 어떤 상태인 거야? 대면에 하고 있는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블라블라 하는 게 어렵구나. 즉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게 들어가줘야 되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는 것이 들어가줘야겠지. 근데 어떤 상황에서? 대면 상황에서. 자, 이거 잡고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줘야 될 게 뭐야? 빈칸 앞에 difficult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 볼 때 한 번 더 유념해서 봐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첫 문장부터 가볼게. 자, speakers don't always put everything that important to them into words. 자, 화자는요.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말로 써. 이렇게 정리하고 끄집어내지 않는데 자, very often. 아주 자주, 종종 you can understand. 이해한다는 거지. 뭘 이해해? A speaker's meaning. 자, 화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뭐 함으로써 이해해? Observing.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뭐를 관찰해서? Non-verbal behavior. 그들의 뭘 관찰해서? 비언어적인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한다. such as 하면서 예시가 쭉 나오고 있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얘기하는 건 뭐예요? 화자가 말을 할 때 모든 말들을 말로써 다 정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non-verbal한 behavior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기도 한다라고 첫 문장에 시작을 해주고 있어. 예시까지 들어가 주면서. 자, 그 다음 문장 as it is, as it to misinterpret non-verbal behavior. 뭐 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오해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effective listeners, 우리 효과적인 청자는요, verbally confirm, 구어적으로 말로써 confirm, 확인한대. 그들의 interpretation, 해석을, 뭐에 대한? someone's non-verbal communication, 누군가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본인의 해석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야. 한번 말로써 확인을 한다는 거지. 자, a question as simple as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야. Do your nods indicate a yes vote? 자, 너 지금 끄덕인 게 yes라고 표현한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지. Can make sure, 확신을 시켜준대. confirm이랑 같은 맥락이죠. That everyone is on the same wavelength라고 했어. 자, 모두들 같은 wavelength 하면은 주파수라는 뜻은 사실 이거 몰랐어도 same이라는 뜻 보면은 모두들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해석해 줄 수 있었지. 자, 모두들 같은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걸 확신시켜 줄 수 있대. 자, 근데 보면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럼 non-verbal behavior이 misinterpret 하기 쉽다라고 얘기하니까 비언어적인 행동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 아닌 거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부러 물어보면서까지 너 지금 이런 의미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재차 다시 물어보면서까지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까지 가서 보면 F as non-verbal research indicate 자, 이런 비언어적인 연구가 보여주듯이 more than half of the speaker's meaning 자, 스피커의 의미가 절반 이상이 뭘 수반할 때 non-verbally 이런 식으로 비언어적으로 전달될 때 we are missing a lot of important information. 우리는 많은 중요한 정보를 잃게 될 거래. 뭐 하게 되면? If we fail to listen to non-verbal behavior. 우리가 만약에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비언어적인 이런 행위들을 듣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 거래. 자,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중요한 정보 놓친다. 그 말은 즉슨 이 non-verbal behavior은 뭘 포함하고 있다고? 얘를 놓치면 뭘 놓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important information 놓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 말은 즉슨 비언어적인 행위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verbally confirm 하면서 다시 재차 확인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빈칸 앞에 문장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Even Fred suggested that. 이 Fred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나온 거지. That he that has eyes to see. 볼 눈을 가지고 있고 and ears to hear. 들을 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누군가는요. may convince. 확신할 거래. 그 스스로. 자, 뭘 확신할 거냐라고 보니까 no mortal can keep a secret을 확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얘들아 여기서 mortal 누구냐? 인간이라고 나와 있지. 인간은 어떠한 인간은 그 비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 자, 우리 지금 계속 생각했어야 되는 건 뭐였어? 지금 이 지문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비언어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흐름으로 쭉 이어지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빈칸에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사람들이 어려워하던 것. 어떤 상황에서? 대면 상황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고 사람들이 못하는 게 등장을 해야 하는 맥락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방금 그 문장. 자, 이 못할은 바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기가 어렵대? keep a secret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즉,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람들이 뭘 하기가 어렵다? 대면 상황에서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니까 뒤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F has lips are silent. 그의 입술이 침묵을 하고 있고 he chatters. 자, 그의 입술이 침묵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말하는 거지. chatter. 수다를 떠는 거야. 뭐로써? his fingertips. 그의 손가락을 두드리면서.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 betrayal 하면 배신, 배반이란 뜻이죠. 자, 이런 배신이랑 배반은 ooze out. ooze out 뭐 하는 거야? 스며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스며 나와? him at every pore. 그의 모든 모공에서 스며 나온대, 배신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손가락이 계속 두드리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모공에서 땀이 나오면서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지. 즉, 비언어적인 행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티가 나고 있다. 뭐 하기가 어렵다. 비밀을 숨기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결론으로 당연하다라고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 뭔데? It is difficult.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기 어렵다?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들어가주면 되겠지. 어떤 상황에서? 대면 상황에서. 그래서 그거 잡고 우리 한번 선지로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 들어갔어야 되는 말은 뭐였어? keep a secret이었지.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던 거야? 사람들이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앞에 뭐가 있었어? difficult가 있었지. 그래서 이거 있었다는 거 생각하면서 선지 보면은 1번 pretend to pay attention to others. 자,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척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만약에 썼더라면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넣어가서 본인의 상상력이 잔뜩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러한 선지가 되겠지. 중요한 건 비언어적인 행위들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숨기고 싶어하고 말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까지도 계속 드러나게 돼서 그걸 우리는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지문에서 표현을 했던 거지. 2번 conceal what they mean and feel. 자, 감춘다. 그들이 의미하고 느끼는 바를 감춘다. 자, 이 감춘다는 건 결국 뭐예요? secret의 관점이 되겠지. 아,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Interpret one's nonverbal behavior. 자, 뭐 하기가 어렵다.
누군가의 비언어적인 행위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자, 만약 이거 골랐으면 아까 중간에 나와 있었던 그 뭐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그 관점인 건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차 확인하면서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봐 라고 해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게 지문 속에 등장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비언어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4번 maintain the non-verbal communication. 유지한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지금 접근하려고 했던 맥락은 뭐였어?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지. 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죠. 5번 encounter a chance to understand others. 자, 마주한다. 뭘 마주해? 기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만한 기회를 마주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기회가 오히려 더 많은 거지. 왜? 비언어적인 행위들이 노출이 계속 되니까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미겠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3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 마찬가지로 빈칸 문장을 먼저 봐야 되는 지문이 되겠지. 빈칸 문장 먼저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지문이 자체가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읽으면 읽히는 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빈칸을 예상하고 갔을 때의 그 워딩이 선지에 제시가 바로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아마 사고를 한번 거치게끔 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가 딱 보면 빈칸에 직관적으로 답이 들어갈 만한 내용이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한 번 더 꽈서 생각을 하게끔 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지문에서 명백한 근거를 찾으면서 답을 골라야 합니다. 바로 들어가서 볼게요. 빈칸 문장. The more affected one is 라고 시작하고 있네. 자, 우리 일에서 어법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뭐가 등장하고 있어? The more 등장하고 있습니다. The more 뭐 하는 거야? 더 비교급, 더비더비 사용된 거지. 지금 보니까 선지 보면요. 전부 다 더 비교급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 아, 그거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맥락이 되겠구나. 이 the more 한다는 건 더 많을수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양과 정도의 그 높낮이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 더 많고 더 적음.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문을 좀 봐줘야 되겠구나. 양과 어떤 정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겠구나. 또 힌트로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했을 때 우리 affected when is 누군가가 더 영향을 받을수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affected. 뭐에 영향을 받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주어진 지문 내려가면서 뭐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힌트도 같이 잡아보고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어진 빈칸에서는 뭘 잡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더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수록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더 뭐 할수록 정도와 양에 대한 얘기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 볼게. 자, 첫 번째 문장. Imagination continues to function. 자, 우리 상상은요. 계속 기능을 한대. When perception is not actively discerning objects in case of blah blah. 자, 인지가요. not actively discerning. 적극적으로 식별하지 않아. 어떤 대상을 식별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의 상상력은 계속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인지가 작동하지 않아도 상상력은 일을 한대. 어떤 케이스냐? 감정적인 상황일 때요. This is 질병 and sleep 같은 상황들일 때 인지가 발동하지 않아도 상상력은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 문장 보니까 emotions dispose one to see the world in a distorted way라고 했어. 자,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건 포인트가 되는 거 하나 딱 짚어주면은 지금 앞에서 거론됐던 예시들 중에서 한 포인트가 딱 잡혀 있는 거잖아. 제시해 주려고 하는 방향성이 좁아져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emotion 우리 감정이 dispose. 자, dispose 하면 배치하다라는 뜻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어떠한 성향이 드러나게 하다라는 식으로도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떠한 누군가에게 to see, 뭐하게 하는 거야? The world in a distorted way. 누군가를 뭐하게 하느냐라고 보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한대? distorted way.
즉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라고 얘기했어.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군가가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라는 걸 지금 이 문장을 통해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문장 보니까 accord. accord 하면 겁쟁이죠. 자, 겁쟁이가 등장했다라는 건 앞의 문장에 대한 예시로서 접근해주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되겠네. 우리 accord의 perspectual disposition, 이런 인지적인 성향은요, as affected by his disposition to experience fear. 자, 보니까 뭐가 나왔어? 아, as affected by라는 표현이 나왔네. 우리 지금 이거 affect 어디 나왔던 표현이었어? 그치? 빈칸 문장에서 affected 나왔잖아. 그 말은 즉슨 이게 뭐의 영향, 누군가가 어떤 대상의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어느 정도 거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자, affected by his disposition to experience fear. 두려움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 뭐에 영향받는 거야? 두려움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로 a lover's expectation.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는요, are affected by. 또 마찬가지로 be affected by라고 설명하고 있네. 계속해서 사례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뭐에 영향을 받느냐 보니까 desire, 욕망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즉, cowork나 lovers나 즉 이러한 개인들, 사람들은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야 지금? 어떤? fear이나 desire 같은 감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 affect의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아마 감정적인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in such cases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다음 문장입니다. in such cases. 그러한 사례들 중에서 이런 건데, 얘들아, 그러한 사례들 앞에서 제시됐었던 거 뭐였어? 지금 이 각각 개인들이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그치. such case는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 자, 이러한 케이스들에서 a small similarity, 작은 유사성은요. 자, between. 자, between 등장했으면 두 가지 대상이 등장해줘야겠네. 자, between 어디? a perceived objective and. 자, 이러한 인지된 대상과 그리고 the thing one expects to see. 누군가가 그 사람이 보기 기대하는 그러한 대상 사이의 유사성은 뭐한데? can lead, 이끈대. 어디의 방향으로 이끄는 거야? misidentification of the perceived object as that thing. 자, misidentification. 오인하고 잘못 착각하는 거지. 지금 주어진 이 흐름에서 뭐랑 같은 편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앞에서 언급됐었던 distort랑 같은 표현이 되겠지. 아,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였어? 이러한 감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유사성이 뭘 이끌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인을 이끌어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뭐랑 뭐 사이에서? 인지된 대상, 즉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대상과 내가 머릿속으로 보기를 생각하게 되는 그 대상 사이에 조그만한 유사성이라도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 오인, 착각이 발생한대. 뭐에 대해서? 그 인지된 대상이 뭐라고 여겨지는 거야? 그 내가 생각했던, 바라고, 보길 바랬던 그 대상이라고 인지되는 오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유사성이 작다고 하더라도 뭐가 발생한다고? 아, 오인이나 착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정도에 대한 표현이 직관적으로 주어진 문장에서, 빈칸 문장에서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문 속에서 어느 정도 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조금 예의주시해서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small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유념해서 보게 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넘어가서 다음 문장을 보면은 The court sees the enemy. 자, 그래서 겁쟁이는 뭘 보는 거야? 적을 보게 되는 거지. 뭔데? 그 내가 보고 있는 대상과 내가 머릿속에서 혹시 적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유사성이라도 존재하면 적을 보게 된다는 거야. 또 뭐 하게 되는 거야? Lover은 sees the object of desire everywhere. 그 대상, 욕망의 대상을 어디서든지 간에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앞의 문장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그래서 the more affected one is. 누군가가 더 많이 영향을 받을수록, 더 감정적이 될수록, 더 감정의 영향을 받을수록 뭐 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는 사실 misidentification이나 distort 정도까지가 1차적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아,
감정적이 되면은 오인하고 착각하게 된다며, 세상을 왜곡해서 본다며 라고 하면서 빈칸을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어디에 관점을 조금 더 두고 있느냐, 유사성이 적어지는 이 중간 단계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선지가 돼. 그래서 보면은 사실 선지 내에서 distort나 아니면은 misidentification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 다음 문장까지 마무리하고 선지로 바로 가서 보도록 할게. 자, while the central organ of sense, 우리 감각의 중심 이런 central 장기들은요, normally functions. 자, 일반적으로 아주 잘 작동을 한대요. by comparing, 비교하면서 뭘 비교하냐? similarity 하니까 유사성과 differences, 차이점을 잘 구분하면서 우리 이러한 장기들, 즉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 잘 구분한다 이거지. 근데 뭐 한대? emotions 등장했습니다. 감정은요, that's both one to discern object incorrectly. 어떻게 사물을 식별하게 한다? 아, 부정확하게 사물을 식별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바로 계속해서 같은 흐름으로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맨 마지막에 이제 완전 활용정정으로 the greater, 더 모할수록, 마찬가지로 정도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The emotional investment, 그 감정적으로 더 짙어질수록 뭐 하게 된다? The more biased one's perception, 누군가의 인지는 편향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이 표현 여기에 들어가 주는 게 맞겠구나. 즉 계속해서 distort 되고 misidentification 되고 incorrectly 하고 biased 되는 게 핑크에 들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했던 것처럼 이 지문에서는 이 과정에서의 중간 단계인 유사성이 적은 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선지를 고르게끔 한다. 우리가 만약에 이거 misidentification만 잡고 선지로 가서 본다면요, 지금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직관적으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표현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고르는 데는 너무 아닌 답들이 배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알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관점에서 논지가 전개가 되고 답을 추론하게 하는 이 메커니즘이 수능에서도 출제가 다시 한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은 선지에서 명확하게 오답인 근거들이나 오답인 선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 어렵지 않았을 수 있는데, 만약 매력적인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 우리가 한 번 더 추론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문을 봐야 한다면 난이도가 확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잡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래서 일단은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1번 선지 볼게요. The more chances one gets to find differences. 자, 누군가가 차이점을 발견할 기회가 더 많아진대.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문장은 뭐였어요? 앞에 제시가 있었던 거는 감정이 더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였지. 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아니지. 우리는 감정을 더 많이 감정 영향을 받을수록 우리가 조금 더 오인하고 착각할 여지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 차이점을 발견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아니죠. 2번. The less similarity is required for the thing to appear. 더 적은 유사성이 요구가 됩니다. The thing to appear. 그 대상이 나타나게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유사성이 요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 뭘 표현하고 있는 거야? 감정이 높아질수록 더 적은 유사성으로 우리는 오인을 하고 착각을 일으킨다. 유사성이 조금만 있더라도 더 착각을 하고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 단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논리적 추론입니다. 3번. The sooner the perceived similarity fades away. 곧 인지된 유사성이 사라진다. 인지된 유사성이 사라지면 우리가 착각하게 될 이유가 없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번도 오답. 4번. The more easily one can sense the world the way it is. 우리는 더 쉽게 sense, 인지하는 거야. 감각 인지하게 되는 거지. 뭐를? 세상을. The way it is. 그게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이건 오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이건 지금 완전 논지와 정반대되는 맥락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번도 오답이 되겠고, 5번. The less slowly different emotions are released. 더 천천히 다른 감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감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우리는 감정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수록 오인과 착각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유사성만 있더라도 착각과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답은 2번으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자, 34번은 아마 시험장에서 이 질문 딱 보자마자 뭔 말이야 이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을 수 있지. 읽어 내려가면 그래서 무슨 말인데 연속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빈칸 문장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돼. 빈칸 문장에서 나 뭐 찾으려고 했지? 빈칸 문장에서 나한테 바라는 게 뭐지? 이거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 그냥 글을 읽을 때랑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 이 부분 찾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때랑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어진 문장, 주어진 빈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rough it으로 시작하고 있네. 자, 그것을 통해서 라고 했어. 그럼 이 그것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해줘야겠고. He courageously affirms. 자, 그는 affirms, 단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주 용기 있게 단언했어. 용기 있게. Not only 나왔네요. 뭐뿐만이 아니라 has aesthetic judgment. 그의 미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but the convince 하면 어떤 확신이죠. 확신을 단언했대. that blah blah. that 이하하는 어떤 확신을 단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지 아무래도.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주안점을 두는 건 B의 뒤쪽에 있는 무게를 둬서 읽어야 하니까 자 어떠한 확신인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이 빈칸 문장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주어가 he죠. he가 단언하다 확신한 거지. 뭘 확신했어? 빈칸을. 근데 하나 더 생각해줘야 될 거는 through it 그것을 통해서 이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도 앞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가 확신하고 단언한 그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야. 과연 아주 용기 있게 그는 뭘 확신하고 단언했을까? 자, the dependent and shifting nature of art values라고 했어.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설명하는 게 뭐냐면 art values의 어떤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하느냐? dependent 하고 shifting 하는 거. 즉 의존적이고 변화하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야. 자 이제 not only on the market but inherently. 자 마켓에서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내재적으로도 그 자체로도 아주 이 미술의 예술의 가치는 의존적이고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이러한 본질은 as uppermost 하면은 위에 떠 있는 거거든. 어디 위에 떠 있냐? In the mind of today's art collector. 자, 이러한 아트 예술품 수집가의 마음에 제일 위에 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즉, 이 아트 수집가는 이 art values에 의존적이고 변화하는 본질에 대한 걸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ether he buys for himself or as a representative of an institution. 자, 그가 그를 위해 샀던지 간에 혹은 어떤 기관의 대표로서 샀던지 간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뭐 등장했어? he 등장했네. 누구야 이 he는? 그치? 아트 콜렉터를 지금 he로 받아주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지금 빈칸에서 he가 누군지 찾았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트 콜렉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가야 되는 거야. 주어진 빈칸 문장에서 우리가 뭘 get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cquiring a work as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어떠한 작품을 acquiring, 습득하는 거 지금 뭔가 구매를 하거나 가지게 되는 건 as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우리 예술의 역사를 습득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or as acquiring nothing. 아무것도 습득하는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대. 역사를 습득하는 걸 수도 있고 가지게 되는 걸 획득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nothing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뭐 beyond에서 블라블라라고 얘기를 해줘서 부가적인 설명이 되겠지. 자, and signing his check. 여기서 또 his 등장했네. 아직까지 보니까 앞에 나와 있던 이 art collector의 그 his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죠. 자, check the collector. 자, 체크는 이제 수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어디에 사인한다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지. 자, 사인하면서 the collector. 아, 맞네. 여기서 지금 이 the collector 계속 지금 he라고 받아주고 있네 라고 진행되고 있는데 자, assert has belief and the future presents blah blah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표현이 나왔어? 뭐 나왔어? assert라는 표현이 나왔지. 자, assert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지. 주장하다.
자, 우리 지금 빈칸 문장에서 뭐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어? affirms하고 convince 하는 거. 즉, 이 he가 단언하고 확신하는 게 뭐냐라고 찾아봤잖아. 근데 지금 앞에 나왔던 그 흐름에서 계속 그 이흐는 누구였어? 이흐는 콜렉터였잖아. 자, 얘가 지금 assert 주장하는 거야. 뭘 주장했어? 그의 믿음을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아, 그러면 여기에서 빈칸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아, 여기 완전 눈 크게 뜨고 봐야겠네 라는 생각하면서 봐야겠지. 자, 그의 믿음인데 뭐에 대한 그의 믿음이냐? And the future presence. 미래 존재. 뭐의 미래 존재? Of the work. 그 작품의 미래 존재에 대한 그의 믿음을 주장한 거지. 뭐에 뭐 하면서? 체크에 사인하면서. 체크에 사인했다는 거 뭐겠어요? 구매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자, as a significant point. 중요한 시점으로서 그 작품의 미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주장한 거지. Attained by art as a whole. 그 예술 전체에서 획득했던 중요한 지점에서 작품의 미래 존재의 믿음을 주장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구매한 그 작품이 미래의 존재의 값어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주장했다는 거야. 누가? 콜렉터가. 그러니까 그 작품을 샀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어? 그래서 지금 이 콜렉터가 주장하는 바는 뭐라고? 아, 그 작품에 뭐 주장한다고? Future presence, 미래 존재에 대한 값어치를 주장한다라는 게 지금 빈칸에 가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예상하면서 그 다음 문장 계속 보면은 History, however, 하지만 역사는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As open to anything. 자, 모든 것들이 열려있고요. And the merits of the chosen painting. 그 선택된 페인팅 혹은 sculpture, 조각의 장점은요. Has. 자, at best 하면 기껏해야 라는 뜻이야. At best. 자, has only the validation of a present day consensus. 자, 오직 뭘 가지고 있어? 오직 validation. 어떠한 타당성이나 확인 같은 거지. 뭐에 대한? present day. 오늘날의 합의에 대한 그 정도의 validation만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This consensus is all but certain. all but certain 하면 거의 확실히란 뜻입니다. 자, 이러한 합의는요. 거의 대체가 된대. 즉, 이 오늘날만 괜찮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합의도 대체가 되는 거고 모함에 따라 as others have been in the past. 다른 것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지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선택했던 페인팅이나 스컬프처 같은 것들이 오늘날에서만 합의가 되어 있는 거지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가 됐지? And the last analysis. 마지막 분석에서 자, 마지막 분석이면 결국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이란 뜻이지? 결국 committing himself to a painting. 자, committing himself. 그 스스로 어디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디에 바치는 거야? 그 페인팅. 작품에 바치는 것은 as a collector's own act. 우리 콜렉터의 자신의 그냥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즉, 이걸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through it 뭐 하는 거?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뭐 한 거예요? 용기 있게 주장한 거야. 그의 미적인 판단. 나 꽤나 괜찮은 작품을 샀는 걸 뿐만 아니라 but the conviction. 어떠한 확신을 또 표현한 거지. 어떤 확신? That 그 작품의 미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확신했다라고 하면서 자, 이걸 잡고 선지로 가서 보게 된다면 답을 아주 빠르게 해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잡았던 건 future presence. 자, 미래 존재에 대한 그 작품의 미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1번. He can predict where art is going. 자, 그는 뭐 한대요? predict, 예측한대. 뭐에 예측을 하는 거야? Where art is going. 그 작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predict 뭐랑 같은 말? 그치? future랑 같은 말.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가 이러한 작품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 역사적으로 그것들은 전부 다 그 현재에서의 합의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 The artist behind the work as reliable.
자, 그 작품 뒤에 있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믿을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완전 진짜 지문 제대로 이해 못한 친구들이 딱 보자마자 자신의 생각이 잔뜩 들어가 있는 선지가 되겠지. 콜렉터가 작품을 샀으니까 그 작품에 작가가 믿을만 하니까 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맥락에서 답을 골랐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관점이 아니죠.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미래에 대한 값어치가 믿고 있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그 맥락에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게 되겠지. 3번. The artwork tells a story of his time. 그 아트 작품은요, 보여줬어. 그 시대의 이야기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그 시대 이야기를 보여준 게 아니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컬렉터가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게 아니지 뭐 해서 구매한 거야? Future Presence가 있다라는 믿음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컬렉터가 콜렉트한 게 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오류. 4번, His choice will lead to immediate profit. 그의 선택이 즉각적인 profit을 제시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구매를 했다? 아니지. 즉각적인 제시를 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미래 presence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5번, The originality of the work is unshakable. 그 작품에 대한 독창성이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독창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지도 않았고 이게 unshakable 할 거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오히려 미래에 그 가치가 더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구매를 했다. 라고 해서 답은 1번으로 정리해보고 34번 지문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4번 지문에서도 우리는 지문의 빈칸 문장에 우리가 타겟팅을 먼저 해보고 우리가 지문에서 뭘 찾아나갈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봤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생각하고 지문을 보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문을 맨 첫 번째에서부터 가는 방향성대로 흘러나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읽는 것도 물론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그게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글의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 지문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를 잡고 글을 보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또 순서 지문 바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또 순서 지문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순서는 쌤이 계속 언급한 거랑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이 지문의 시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을 기준을 잘 잡고 이 다음으로 A, B, C 중에 뭘 갖다 붙여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주어진 문장을 딱 봤는데 어떠한 개연성의 그 명백한 그 단서가 딱 보여서 오케이, 지금 주어진 문장을 이거 다음에 이제 이거랑 갖다 붙여야겠다라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B, C 사이에서 개연성을 잡고 블록을 형성시켜주는 거야. 이거랑 이거는 서로 같이 붙겠다라는 걸 기준으로 하나 잡아놓고서 예를 들면 A 다음에 B가 와야 된다는 걸 하나의 덩어리로 인지를 해서 묶어놓고 그렇게 묶어놨을 때 C가 얘 앞에, 이 덩어리 앞에 와야 되냐, 이 덩어리 뒤에 와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plants have evolved defenses almost as diverse as a number of genera. 자, 시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plant로 시작을 하고 있지. 우리 식물들은 have evolved, 진화시켜 왔대. 뭘 진화시켜 왔냐? defenses, 어떤 방어적인 것들, 방어 기제를 진화시켜 왔다. almost as diverse as, 거의 이 general 하면은 소기적, 분류의, 분류상의 어떤 종류의 개수만큼이나 다양하게 진화를 시켜왔대. 그 말은 즉슨 뭐예요? 플란트가 지금 디펜스를 진화시켜왔는데 어떻게 진화시켜온 거야? 아주 다양하게 진화시켰구나. 즉 방어 기제가 다양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니까 뭐가 나왔냐? Some load there 이라고 얘기했어. 자, 다양하게 진화시켰고 그 중에서 some 등장.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쌤이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이런 식으로 썸이 등장했다? 부정대명사죠. 썸이 등장했으면 몇몇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들은 이럴 것이고 다른 경우에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거야. 이걸 본 순간. 그래서 몇몇은 load their tissues with 자, 그들의 조직에 뭘 실었냐면요. harsh compounds 하면은 아주 거친 혼합물을 실었어. that 어떤 혼합물인데 라고 보니까 are unpleasant to insects 그 곤충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고 or intoxicate 하면은
아주 뭔가 이렇게 마취시키거나 마비시키는 거 혹은 취하게 하는 게 되겠지. 그들을 취하게 하는 그러한 컴파운드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결과를 야기했냐라고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된 거죠. The insect to go bother another plant. 자, 또 다른 식물들을 가서 괴롭히게끔 한다든지 이 곤충들이 얘네들을 괴롭히고 있다가 이 컴파운드를 뭔가 이렇게 닿게 접촉하게 되면서 다른 식물로 이전을 해서 옮겨가서 괴롭힐 수도 있고요. Or at least slowing down their eating. 혹은 그들의 먹이를 먹는 걸 조금 천천히 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지금 플란츠는 디펜시스를 만들어내서 다양한 이러한 방어책들을 만들어내면서 곤충으로부터 본인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거지. 그 중에 첫 번째가 harsh compounds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고 있다. 라고 지어진 문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로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 시작하고 있는 게 the back and forth라고 시작하고 있어. the back and forth. 자, 우리 back and forth 하면은 직관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 하다는 뜻으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인데 이 지문에서는 왔다 갔다 하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뒤로 물러섰다가 나아갔다가 라는 느낌으로 정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더가 언급이 되고 있다라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back and forth 하는 상태가 제시가 되었어야겠지. 근데 아직 주어진 문장에서는 back and forth 하는 느낌으로 제시가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일단은 킵해놓고 가볼 수가 있겠죠. 문장 마저 읽어보면 It's not a matter of natural balance. 자연적 균형은 아니래. 근데 뭐래? But more like a drawn out, 이끌려진 evolutionary conversation. 어떤 진화적 대화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plant defenses, 새로운 어떤 식물의 방어 기제가 나오고 있고 제시가 쭉 되고 있네. 그럼 일단 약간은 킵해놓고 넘어가서 B로 바로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plants can release chemical compounds. 자, 우리 식물들은요, 뭐 하냐면 화학적인 컴파운드를 방출을 한대. 이 뭐냐, 어떤 화학적인 그런 것들이냐 보니까 let their same species neighbors know that. 자, 그들의 같은 종의 이웃들이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알 수 있게 하는 거야. 뭘 알 수 있게 해? That an attack is likely coming 할 수 있게 커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어떠한 컴파운드를 방출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뭐 하는 건데? Pushing those nearby plants to start building up blah blah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건 이 컴파운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하게 된다? 네이버들이 알게 된다. 우리 이 식물들의 주변의 이웃들,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주어진 문장에서 harsh compounds에 대한 얘기가 제시가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some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에서 또 다른 defense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면서 지문을 봤잖아. 근데 지금 아마 B를 골랐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B를 주어진 문장과 가깝다라고 붙여놓고 골랐을 친구들은 아마 이 chemical compounds 있지. 아마 이 맥락이 얘랑 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아니죠.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방어한 게 아니지. 이 주변 네이버들에게 알리는 혼합물을 방출을 한 거란 말이야. 즉 본인들을 방어하려고 방출한 맥락이 아니다 라는 맥락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C로 넘어가서 마저 보도록 할게. B가 오면은 안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C까지 한번 보면은 자, structural defenses like a thick coat of wax on leaves 라고 하고 있네. 자, 구조적인 방어책 뭐냐? Like a thick coat of wax on leaves. 잎사귀에 두꺼운 코트, 왁스 코팅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structural defenses라고 언급해주고 있네. 구조적인 방어들은 이거와 같은. 자,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 언급했었던 harsh compounds가 some으로 제시되고 있으니까 다른 디펜스 제시되고 있겠다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어디에 드러나고 있는 거야? C에 드러나고 있는 맥락이 되겠지. 이 컴파운드 제시되고 이러한 또 다른 디펜스, 왁스 코트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구나. 자, may prevent some insect. 몇몇의 이제 insect species들을 뭐 하게 하는 거냐면 from damaging the plant tissues. 자, prevent A from B니까 plant tissue, 이러한 식물의 조직들이 데미지 입히는 걸로부터 못하게 하는 거지. 막는 거죠. 완전히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여기서는
이 흐름상 얘네들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완전히 막는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연결이 되고 있네. 아, 오케이. 그럼 지금 시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맥락이 주어진 문장과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게 잡혀지고요. 그 다음 문장 보니까 nor are individual plants entirely on their own while under attack. 자, nor 하면은 뭐뭐도 아니다라는 표현이지. 자, 뭐도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도치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are individual plants. 자, 개인의 플란트들이 뭐인 게 아니라 entirely on their own. 자, 완전히 그들 스스로 혼자 있는 건 아니래. 뭐 하는 동안에? while under attack. 그들이 공격 아래에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완전히 혼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완전히 혼자 있는 거 아니다라는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에 연결되면 좋을까? 혼자 있는 게 아니면 누구랑 같이 있는 거겠어? 그들의 주변과 같이 있는 맥락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겠지. 그래서 그걸 받아주고 있는 얘기가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neighbors가 되겠죠. 아, 그들의 주변과 같이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얘네 그 주변에 식물들이 인지하라고 chemical founds를 내보내는 거. 이건 방어책이 아니죠. 자, 그랬을 때 pushing those nearby plants. 그 근처에 있는 식물들이 뭐 하게끔 하냐면 to start building up. 축적하게 하는 거야. defensive compound. 자, 내 컴파운드를 느끼면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우리도 지금 방어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defensive compounds를 형성하게끔 하는 물질을 내보내는 거야. 무슨 얘기 됐죠? 그랬을 때 some of these cues. 자, 이러한 cues들은요. even attract. 뭘 이끌어내냐면 insect predators. 자, 우리 이런 곤충의 포식자들을 또 끌어올 수가 있대. all call for an assist. 자, 뭐라고 어떤 조력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that benefits both the plant and its bug-eating collaborators. 자, 누구에게 도움이 다 되는 거냐면 플랜트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bug-eating, 곤충을 먹는 조력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즉, 이러한 그 컴파운드들을 방출하기 시작하면서 그 곤충들을 먹는 조력자들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B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C에서 연결되고 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neighbors랑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해서 B로 연결을 해줄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나니까 A로 넘어가서 그러한 back and forth. 자, 이 back and forth는 뭐겠어? 물러났다가 나아갔다 하는 것. 즉 곤충과 우리 식물의 입장에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곤충이 식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식물이 자신의 방어체계를 만들면서 방어하기도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마무리를 다 지칭해주고 있는 표현이 될 수 있겠지. 자, 이러한 것은 is not a matter of natural balance. 자, 자연적 밸런스는 아니고요. 뭐냐? more like a drawn out evolutionary conversation. 진화적인 대화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뭐냐? New plant defenses unintentionally select for insects. 자, 이 다음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이 진화적인 대화다라는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얘기가 되겠지. 진화적인 대화면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맥락으로 이어지겠지. 자, 새로운 플랜트의 방어책들은 의도하지 않게 인섹트를 선택한다는 거죠. Ways to get around them. 그 방어책들을 피해갈 수 있는 곤충들을 선택한대. 이 말은 즉슨 어떠한 식물이 디펜스를 개발시켰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도 어떠한 곤충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방어책이었던 거야. 그럼 그 곤충은 그 식물들을 잡아먹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식물들은 또 강해지겠죠. 뭐라고 얘기해? Which in turn help bring about more resilient and resistant plant species. 이게 뭘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 More resilient, 더 회복 가능하고 저항력 있는 plant species를 만들어낸다. 계속 그 순환의 흐름인 거지. 자, new variation, 새로운 변종은 shading into, 어디로 흘러가냐? Entire new forms, 새로운 형태 혹은 적응으로 가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들은요. maintain the stalemate한 무슨 뜻? 교착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한다. 즉 교착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러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 식물과 곤충 사이에서 방어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로서 지문을 마무리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썸이 제시가 되고 있고 이 썸을 보고 그 말은 즉슨 또 다른 디펜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문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C에 나와 있는 이 디펜스가 언급이 되고 있고, 자, 이걸 잡고 나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 C의 끝쪽에서 뭐라고 제시가 되고 있어? 개별적인 식물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받아주고 있는 게 B에서 이 neighbors가 같은 흐름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면 주변에 어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있겠다. 이웃 종들이 있구나. 라는 걸 잡아보면서 결국 이걸 다 총괄해서 더라는 정관사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back and forth한 상황은 결국 이런 진화적인 대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라는 걸 잡아보면서 36번 지문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주어진 글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 먼저 보고 얘가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거 생각하면서 주어진 그 밑에 ABC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although there may be elements. 자, 뭐뭐일지라도 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 There may be elements that triggers instinctive response. 자, 이러한 본능적인 응답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하면서 그러면 그 주안점 어디에 있다고? 여기 뒤에 있다고. 그치? 이렇게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뒷문장이 되겠죠? 포인트가 되는 여기를 보면은 자, spectacle works primarily within. 자, spectacle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장관, 뭔가 구경거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스펙타클 정도라고 잡고 가서 봐도 무방했어. 자, 이런 스펙타클은요, works 어디에서 이게 작동을 하냐? primarily within 어디 안에 작동을 한대? cultural frame 문화적 틀 안에서 작동을 한대요. 그리고 또 as subject to 어디에 영향을 받다라는 표현이지. as subject to prevailing modes of perception that observers bring to bear. 자, 누군가 관찰자가 가지고 온 어떠한 인지의 만연해 있는 인지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첫 번째 문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럼 우리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주어진 문장에서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건 spectacle 이 어디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cultural frame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만연해 있는 어떠한 perception, 인지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지. 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봤을 때 아마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에 대해서 생각이 살짝 어려웠을 수는 있어. 근데 쌤이 얘기했었지. 만약에 얘를 보고 바로 예측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않고 A, B, C에서 묶어줄 수 있는 애들끼리 서로 묶자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래서 그거 잡고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A로 보니까 by extension. by extension 뭐 하는 거야? 확장하는 거지. 그러면은 by extension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확장해서 라는 얘기가 되겠지. 즉 A가 오려거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뭔가 좀 더 넓게 확장시키고 한 발짝 더 나아간 얘기가 나와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즉슨 주어진 문장 바로 다음에 오게는 살짝 조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앞전에 무슨 얘기가 언급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생각 가지고 첫 번째 문장 가서 보면은 자, 확장해서 봤더니 spectacle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네. 자, spectacle이요. as produced 만들어집니다. by working within the grain of a particular culture. 어떤 특정한 문화의 결로서 만들어지는 건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가 나와요? blending the innovative with the established. 뭐랑 뭐를 결합한 상태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건 blending 섞는 거지. 그리고 뭐랑 뭐를 이 innovative하고 the establish한 거를 섞은 상태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spectacle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확장 버전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됐지? 자, 이렇게 innovative하고 establish한 걸로 spectacle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한번 잡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확장돼서 해석을 하고 있는 A 내용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B로 넘어가서 볼게. 자, spectacle means also be spectacular.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제시가 되는 게 뭐냐면 also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spectacle은 또한 spectacular, 장관이어야 한다, spectacular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게 주어가 이거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얘가 지금 spectacular가 spectacle의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also가 제시가 됐어. 그럼 이 앞전에 이 spectacle의 속성이 하나쯤은 제시가 되고 그 이후에 spectacular라는 얘기가 나와야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아직 제시된 문장 안에서 우리가 파악한 거 안에서 spectacle에 그래서 명시적인 어떤 하나의 특성이 뭐가 제시가 됐지라고 했을 때는 잡기가 바로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B도 잠깐 킵해놓고 C로 넘어가서 볼게요. C의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나오냐? And saying that.
자, in saying that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가 뭐야? 여기서 제시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요, 뭐 한대? 강조한대, 스트레스한대. That creation of spectacular as neither a universal nor evident and inevitable expression of culture, bu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As a strategy commonly used by blah blah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아, 스펙타클의 창리, 만들어내는 거, 창조에 대한 이 만듦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에서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걸 강조한다. 이거 잘 생각해봐.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그렇게에 대한 내용을 받아오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강조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무슨 얘기가 됐지? 즉 앞의 내용을 마찬가지로 이 뒤에 문장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강조하는 게 뭐다라는 얘기를 이 뒤에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지금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겁니다. 그걸 말하면서 이런 내용을 강조한다. 즉 이 뒤에 문장이 이 앞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가는, 그러면서도 구체화되고 좁혀지는 방향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문장 보면요. 자, creation of spectacles neither 뭐가 아니래. universal nor even an inevitable expression of culture. 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보편적이고 혹은 심지어 불가피한 expression, 표현, 문화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as a strategy, 전략이래요. commonly used, 흔히 사용되는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어떤 사람들 from many different cultures to address specific needs, 어떤 특정한 니즈를 다루기 위해서 다른 문화, 많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전략이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지. 뭐를? 이 스펙타클에 대해서. 근데 뭐가 아니라고 언급해주고 있는 거야. 완전 보편적이고 심지어 불가피한 표현, 뭐에? 문화의 그런 표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 우리 지금 문화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자, 우리 이러한 스펙타클의 문화라는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건 아니고 이거야 라고 언급해주고 있는 글의 흐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가 가장 붙기에 적절한 곳은 어디가 되겠어? 주어진 문장이 되겠지.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했는데, 스펙타클이 cultural frame 안에 있다. 그리고 만연해 있는 인지에 영향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강조해. 그게 너무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전략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시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장 다음에 붙는 건 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잡아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요. The task of creating spectacle. 계속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스펙타클 만들 생각하고 있어. 자, 스펙타클을 만드는 것은요. has been linked when likened to creating new works of literature. 뭐랑 같다라고 여겨지냐라고 보니까 creating, 만드는 거, 새로운 works of literature. 뭐랑 같다고 여겨진대? 문화랑 같다고 여겨진다라고, 문학이랑 같다고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즉, 지금 스펙타클을 만드는 게 결국 뭐랑 같은 느낌이라고? 문학 창조하는 거랑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해주고 있는데, 그 문학 뭔데? Writers normally feel bound by the rules and traditions of their genre yet 이라고 얘기를 하네. 그 작가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디에 결속되어 있냐면 이 룰이나 tradition, 규칙이나 전통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그들의 장르에. 하지만 뭐 한대요? need to show sufficient originality to impress their audience. 자, 뭐 할 필요성이 있냐면 충분한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대. 그 청중들을 감동시킬 만한 독창성까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야. 자, 갑자기 문학 얘기가 왜 나왔겠어? 지금 이 특성들이 누구의 특성이라고? creating spectacle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아, 그래서 이 지금 시의 문장의 마지막에서는 문학과 비유해주면서 이 스펙타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the rules and tradition, 이것과 또 마찬가지로 오리지널리티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스펙타클을 만드는 것의 관점이구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딱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개연성으로 딱 잡히는 게 어디야? A냐 B냐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by extension 다음에 우리 뭐 잡았어요? 뭘 혼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 스펙타클은 생산된다. 즉 creating spectacle이랑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치? 자, 뭐에 의해 생산되냐면은 혼합하는 거야. 뭐를? innovative하고 established한 거를 혼합했을 때 생산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장해서라고까지 붙여주고 있어. 자, 뭐에서 확장한 거야? 이 literature의 특징과 유사한 creating spectacle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렇게까지 설명해 볼 수 있어 라는 같은 관점에서 흐름의 얘기가 될 수 있겠지. 뭔데? rules and tradition은 뭔데? 규칙과 전통. 이미 established, 만들어져 있는 것. 그리고 또 뭐 originality, 독창성. 얘는 뭐예요? innovative, 혁신적인 것. 이 두 가지의 블렌딩을 통해서 스펙타클을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those로 받아주고 있는 A가 되겠지. 자, 그래서 따라서 같은 흐름으로 계속 가겠네. 즉, 스펙타클 만들어내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아, established랑 innovative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자, anyone deploying spectacle. 자, deploy는 그 스펙타클을 뭐 하는 거? 전개하려고 하는 누군가는요. may draw and repertory. 뭘 가지고 오냐면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오는 거야. 뭐에 대한? techniques and conventions. 기술과 전통을.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from previous festival or relative activities. 자, 이러한 그 관련이 있는 활동과 이전의 페스티벌에서부터 가지고 온 기술과 전통에서 그 레퍼토리를 끌어다 쓴다는 거지. 근데 but imitation is not enough. 뭐가 충분하지 않대? imitation은 충분하지 않다. 모방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 자, 우리 잘 생각해보면은 those로 이어지고 있어서 앞의 내용이랑 같은 흐름이다. 즉, 스펙타클을 크리에이팅하고 프로듀스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필요하다고. 뭐? 이노베이티브하고 에스타블리시 된 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래서 같은 흐름으로 가서 본다면은 지금 이 deploying spectacle을 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기존에 있었던 페스티벌과 관련 있는 활동에서 기술과 컨벤션을 가지고 왔다. 이거는 우리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거야? 아니면 이미 설립되어 있는 거야? 이미 만들어져 있고 설립되어 있는 얘기가 되겠지. 즉, 예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은 established 된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 establish 관점에서 봤을 때 imitation도 마찬가지로 establish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왜? 뭐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innovative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innovative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야? B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spectacle must also be spectacular. innovative 해야 한다. 즉, also에서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 이거 imitation 마찬가지로 spectacle의 속성이 되겠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 spectacular도 스펙타클의 속성으로서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innovative랑 established가 연결이 돼서 우리 이렇게 스펙타클 잘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지문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내용 쭉 보면은 A spectacle has to amuse spectators. spectators 하면 이제 관람객, 보고 있는 관중을 놀라게 해야 되며 스펙타클은 뭐 outdoing 넘어서야 되는 거죠. 뭘 넘어서냐? previous effort. 이전 노력들을 넘어서야 된대. 즉 imitation에서 끝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If it is to become part of the collective memory of those who witness and participate in it. 그것을 참여하거나 목격하는 누군가의 집단적 기억 속에 한 장면이 되려거든지 간에 노력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B가 오는 구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순서 유형을 봤을 때는 아마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거 다음에 무슨 내용이 와야 되는 거지에 대한 감이 바로 안 잡혔을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놓고 일단은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주고 방향성 잡아주고 이 ABC에서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붙여주자 이거야. 그랬을 때 제 앞에 제시되고 있는 뭐 by extension, also, and saying that 같은 이런 지시어들, 표지어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C에 나와 있는 이 흐름에서 뒤에 literature랑 비유를 해주면서 결국 지금 rules and tradition이라는 하나의 제시가 되고 있고 originality에 대한 제시가 또 하나 되고 있는 거지. 이 A, B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의 흐름에서는 계속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 확장해서 뭐가 필요하다.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건데 A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B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구조로 지문을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난 기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7번은 해설 강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삽입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삽입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문에 도입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잖아. 주어진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얘만 보고서 지문의 어떤 갈래를 잡아 내려간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즉 순서 지문이랑은 주안점이 좀 다른 느낌이지. 같은 박스로 제시되고 있는 주어진 문장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얘가 지금 어떠한 단서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예상하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생각하면 좋을 게 자 이런 식으로 삽입 유형의 같은 지문에서는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딘가에는 분명 이 문장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말은 명백한 근거가 이 친구에게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 삽입 문장에 더불어서 다른 문장에서는 얘가 들어가면 안 될 이유들이 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절도 찾아야 되고 연결성도 같이 찾아줘야 되는 유형이 되겠다. 라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바로 주어진 문장 보도록 합시다. 자, to minimize vertex shedding. 자, vertex 하면은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나온 주어진 각주에서 뭐라고 하냐?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의 shedding 하면 이제 발산이라는 뜻인데 몰랐어도 그냥 회오리 바람이라고 해석을 해줬어도 괜찮지. 자, 이러한 회오리 바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skyscraper 하면 고층 빌딩입니다. 고층 빌딩의 디자이너들은요, do everything 모든 것들을 한대요. in their powers 그들의 힘에 닿는 데까지 모든 활동들을 한대. to confuse the wind 뭐 하기 위해서? 그 바람을 혼동시키고 교란시키기 위해서. 자, 포인트가 되는 건 뭐예요? 아, 지금 vortex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있나 보다. 근데 뭐야? 이 고층 빌딩의 디자이너들이 do everything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야. 힘 닿는 데까지. 뭐 하기 위해서? to confuse the wind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자, 이걸 교란시킨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디자이너들이 그 바람을 교란시킨다. 즉, 바람을 잦아들게 한다, 줄어들게 하려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회오리 바람의 어떤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디자이너가, 고층 빌딩 디자이너가 바람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질문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to minimize building cost and maximize revenues 하면 빌딩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고 revenue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skyscraper 고층 빌딩들은요, generally take the shape of 어떠한 모양을 가지냐면요, square or rectangle. square 하면은 이제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생긴 거고, rectangle 하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지. 빌딩이 이렇게 생겼대. 자, these are not particularly aerodynamic shapes. 자, 얘네들은요, 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 자, 뭐가 아니다고 설명하냐면 aerodynamic가 무슨 뜻인지 사실 몰라. 근데 몰랐어도 뒤에 문장 가서 읽어보도록 할게. 이런 형태가 아닌 거야. And this result in 얘들아 result in 하면 계속 지금 결과로서 등장을 하겠구나라는 게 보이지. 어떤 결과냐 보니까 in a wind phenomenon 바람 현상이래요. cold vortex shedding 뭐 회오리 바람 발산이라고 불리는 바람 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람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말은 즉슨 지금 이 마이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봤을 때 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 말은 즉슨 aerodynamic 뭐예요? 플러스적인 내용이 되겠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가 플러스라는 거 잡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aerodynamic 하면은 공기역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공기역학. 다음 문장. As wind meets a rectangular skyscraper. 자, 바람이 만났어. rectangular 어떤 직사각형의 skyscraper 고층 빌딩을 만났고요. At pushed on the flat face of building. 자, 우리 빌딩의 납작한 면을 밀어내고 있고 before flowing around its side 그것의 측면으로 흘러내려가기 전까지 계속 밀어내는데 바람이 부는 장면을 지금 모사해주고 있는 거지. 자, where eventually it separates from the face of the structure. 자,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분리가 되는 거야. 그 구조물의 측면에서 분리가 되는 이러한 측면에까지 바람이 분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모습이 1번 전까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The difference in pressures on the front and back faces of the building. 자, 차이인데 무슨 차이? 어떤 압력, 압박의 차이인 건데 on the front and back. 자, 정면과 후면의 측면에서 of the building gives. 자, 이 빌딩의 정면과 후면의 측면에서의 어떤 압박, 압력의 차이는요. gives rise to vortices 하면은 vortices 하면 사실 이거는 vortex의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몰랐다고 하더라도 or로 연결돼서 spinning currents of wind 하면은 바람에 도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즉 압력의 차이로 해서 계속 바람이 발생된다. 지금 앞에서 언급되고 있었던
바람이 분 그 장면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 자, 그래서 that flows downstream from the building. 그 아래로 향하게끔, 빌딩의 아래로 향하게끔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번 다음 문장 보면은 the vertices pull and push. 자, the vertices를 언급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앞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이 vertices 받아주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다음 문장에서도 바람이 계속 부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자, 이러한 회오리 바람은요, pull and push.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는 거야. 빌딩을 in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wind. 자, 윈드와 수직의 방향에서 막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At frequencies, 어떠한 빈도수로 that can become dangerously self-sustaining. 자립적으로 위험하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지금 그러한 빈도수로 막 계속 바람이 밀고 당기고를 하는 거야. 바람 부는 묘사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에서는 디자이너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괜찮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orienting the building so that the longer phase of structure as better with prevailing winds can help. 자, orienting 하면 향하게 하는 거야. 뭘 향하게 하는 거? 그 빌딩을 향하게 하는 거지. So that,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longer phase of the structure, 그 구조의 더 긴 측면이 as better with the prevailing winds. 자, 우세하고 있는, 많이 불고 있는 바람과 평행하게 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빌딩을 향하게 하는 건요. 뭐 하냐? Winds can help.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갑자기 도움이 된다라는 맥락에서 플러스적인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지. 근데 뭐해서? 빌딩을 조정함으로써. 자, 이거 누가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걸까? 바람이 막 빌딩을 조정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 거야? 아니지. 디자이너가 빌딩을 이런 식으로 만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도움이 된다. 뭐에 도움이 되겠어? 바람을 confuse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장까지 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3번, 4번, 5번 이 내용 중에 어디 들어가면 적정할까 봤을 때 시작되고 있는 지점은 3번이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추측하고 일단은 4번, 5번까지도 같이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chopping or rounding of the corners of the building. chopping 하면 자르는 거고 rounding up 하면은 모서리를 다듬는 거죠. 자, 이러한 모서리를 다듬는 거는 can likewise. 자, likewise 나왔네? 계속해서 같은 흐름이지. 자, make it more aerodynamic. 자, 이거 나왔지. 주어진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었어? 이게 없으니까 wind phenomen이 생겼다라고 했잖아. 부정적인 게 생겼다. 뭐가 없으니까. 긍정적인 게 없으니까. 그 말은 즉슨 얘 지금 긍정적인 맥락에 사용되는 말이 되겠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차핑 잘라내는 거고 모서리 잘라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흐름이네 라는 게 보여지고 자 5번 마무리 문장 보면 lopping of the corners of the building through the careful placement of balconies or stepped corners. 자 lopping up 하면은 거칠게 다듬는 거지. 코너를 of the building. 자 빌딩의 코너를 거칠게 다듬는 거야. 뭘 통해서 through the careful placement. 조심스러운 배치 혹은 뭐의 배치? 발코니나 stepped corner. 이 계단식의 코너들의 배치를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칠게 다듬으로써 can help 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y more distributing or dilating the formation of strong vertices에서 강한 것들에 대해서부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4번, 5번 다음 문장들, 3, 4, 5번 다음 문장들은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형새가 시작되는 지점은 3번의 자리가 적합하게 되겠다라고 해서 이 주어진 문장, 삽입 문장은 3번이라고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삽입 유형의 지문인데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답으로 지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문장과 구조가 유사한 지점 찾기 플러스 정관사 더해 지칭하는 것 명확히 하기 정도로 생각했으면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어진 문장 바로 보면은 It was also within the range of res라고 했어. 자, it was 하면서 근데 제시가 되고 있는 게 또 뭐가 제시가 됐냐? also가 제시가 됐습니다. 또한이라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해준다. 앞에 같은 맥락에 제시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자, that 연결해주고 있어서 자 보면은 그 바로 뭐냐면 빨강의 범위 안에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뭐가?
they learned only on the diversify the palettes and to produce varied tones and shades. 그들이 일찍이 배운 거야. 뭐에? 팔레트의 다양성을 일찍이 배웠고요. 다양성을 하면서 and to produce varied tones and shades. 다양한 톤과 쉐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다 뭐 안에서 발생했다고? red 안에서 발생했다고. red. as 뭐함에 따라서 the oldest known color terms demonstrate. 그 가장 오래된 알려진 어떤 거예요? color term. 컬러 term은 색깔 용어들이죠. 가장 오래 알려진 색깔 용어들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일찍이부터 배우고 다양화했던 그런 맥락은 전부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났다? 빨강의 범위 안에서 일어났다. 근데 이게 얼소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빨강의 범위 안에서 일어났었던 어떠한 상황에 대한 게 한 번 더 제시가 되고 또 다른 상황으로서 제시가 되는 표현으로 주어진 문장에 잡아줄 수가 있겠지.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 for thousands of years in the West. 자, red was the only color worthy of the name. 그들의 이름처럼, 그것의 이름처럼 빨강은 오로지 이 유일한 색이었다는 거지. The only true color. 진짜 유일한, 진짜 색이었다. 빨강에 대한 색을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자, as much on historical as hierarchical level 하면은 자, 우리 이러한 역사적이고 위계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it exceeded all others. 그것은 능가했대요. 모든 다른 것들을 능가했대요. 그래서 it은 red가 되겠지. 자, 얘네가 다른 것들을 능가했다, 즉 다른 색들을 능가했다라는 게 되겠고, 자, not that 그것은 뭐가 아니냐면요, they did not exist. 여기서 they는 누가 되겠어? 앞에서 언급됐었던 others가 되겠죠. 자, 그것이 다른 것들이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but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They had to wait. 그들이 기다려야 했다고. Long time before they were considered colors and then 자, 그들이 뭐 하기 전까지 고려되는 거야. 색깔로 여겨지기 전까지 오래 기다렸어야 되고요. Then played a comparable role.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까지. And material, culture, social codes and system of thought. 이런 역할들 상황 속에서 얘네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색깔로서 여겨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red가 그들을 exceed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가기에는 red의 범주에 대한 얘기를 아직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받아주고 있겠고, 그래서 2번 다음 문장 보면요. It was with red that humans did their first color experiments. 자, 나와서 누가 나왔어? it 나왔고 누구 나왔어? that 나왔네. 근데 심지어 누구라고? 그게 바로 it was with red. red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뭐가? humans가 did the first color experiment. 색 실험을 처음으로 시도했고요. achieved their first success. 처음으로 성공을 이뤄냈고요. And then construct a chromatic universe. chromatic 하면은 우리 색채의 어떠한 세상을 건축하는 데,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처음 했던 그 맥락이 전부 다 뭐였다고? red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우리 지금 2번 다음 문장을 보아하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제시되고 있었던 이 뜻 구조와 아주 유사하지. 그러면은 이 다음에 제시가 되고 있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흐름 다음 속에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는 게 괜찮겠다라는 걸 잡아볼 수가 있지. 그 다음 문장까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here the lexicon seems in keeping with pictorial practice and coloring techniques. 자, 여기에 뭐가 등장했냐? The lexicon이 등장했어. 그 렉시콘 하면은 어휘 목록이죠. 그 어휘 목록이 등장했다라는 표현인데, 자, 사실 이 앞전에서 그 어휘 목록이라고 받아줄 만한 대상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문장이 2번 다음 문장 다음에 3, 4, 5번 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정리를 내려놨던 그 과정에서 렉시콘을 받아줄 수 있는 말이 앞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에 들어가야 된다? 3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렉시콘 받아주는 게 뭔데? 어휘 목록 뭐였던 거야? color terms를 받아주고 있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그 렉시컨들은 keeping with 뭐랑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pictorial practice나 coloring technique, 색채 기술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In certain languages 하면은 그러한 특정 언어들에서 블라블라 하면서 예시가 나오고 있고, in other languages 다른 언어들에서 하면서 이거에서 이어지고 있는 예시로 또 다른 예시가 들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3번, 5번 문장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3, 4, 5 중에서 4번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이거를 못 잡은 상황이 되겠지. 하지만 명확하게 the lexicon을 받아줄 수 있는 말이 3번 앞에 문장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color terms를 포함하고 있는 이 주어진 문장은 3번에 들어갔어야 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3번 앞에 문장에 나와 있는 이뜻 구조와도 굉장히 일치하고 있어서 also 또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삽입 문제만 봐더라도 이 앞에서 제시됐었던 삽입 문제는 정확하게 지칭하는 바가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떤 결절의 관점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흐름상 디자이너가 이런 걸 했겠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넣어줄 수 있었고 그거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39번의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정관사 덜을 받아주는 내용이 앞에 선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플러스 also도 마찬가지로 덧붙여서 주어진 문장을 활용해서 이 지문 속에서 결절을 함께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빈칸 순서 삽입 순서대로 우리 어제 시험 봤던 내용들에서 바로 한번 같이 해설을 해봤는데 지문 자체가 어려워서 답을 고르는데 어려웠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었고 또 혹은 지문 자체는 쉬웠지만 선지들에서 어느 정도 헷갈리는 그런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고르기 어려웠던 그런 유형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시험을 본 게 이번 시험이 단순히 이번의 성적만으로 어떤 것이 결정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마지막에 끝내보게 될 시험을 어떻게 잘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살려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 뭐였냐면 보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단어를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6평이나 9평에서 언급됐던 단어들 혹은 이렇게 각주로서 우리 평가원에서 자 이거 너네 모르는 단어지라고 제시해줬던 단어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는 그냥 지문 속에서 아무런 각주 없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왜? 6평이랑 9평 때 본인들이 제시를 해줬던 단어들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너네 이거 이미 알고 있지라는 걸 전제해서 지문 속에서 수능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선지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이 6평에서 나왔던 모르는 어휘들은 전부 다 꼼꼼하게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될 거는 지문에서 답을 추론하는 데까지의 그 사고 흐름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쌤은 이번에 빈칸 유형에서 31번이랑 33번 같은 경우는 사실 31번 오답률이 좀 높았어. 아마 그 restorative, conservation의 관점에서 restorative를 생각했는데 그게 답에 직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고르기가 어려웠을 테고 그리고 나서 3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오답률이 31번처럼 높지는 않지만 지문을 딱 보고서 생각했던 답과는 선지에 나와 있는 답의 흐름이 조금 달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이 다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한 오답이었어서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러한 사고 과정을 이용한 지문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형돼서 출제가 될 수 있다. 뭐였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가 B로 간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의 대상을 빈칸 문제화시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유형들의 빈칸 유형이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순서 문제에서는 어땠어? 순서가 명시적으로 딱딱딱 어떠한 직관적으로 눈에 띄는 정보들의 연결성이 아니었고 그걸 의미적으로 한번 해석하거나 혹은 그 논리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붙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도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명시적인 도구만으로는 우리가 순서나 삽입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해석을 잘 해보고 의미상으로 논리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우리가 계속 논리적인 도구 연습하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아마 수능에서도 이 6평과 혹은 9평에서의 방향성도 고려했을 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했을 때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시험 점수에 무관하게 이미 지나간 일을 어쩔 수 없으니 우리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다음 스텝에서는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더 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집중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문으로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 만나보도록 합시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